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를 통해 알아보는 법 콘텐츠 로디오의 진행을 맡은 옐로의 최리아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희가 준비한 로디오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요한 자리에 옐로의 보미님과 지윤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옐로의 장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의 김지윤입니다. 네, 제14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옐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로디오는 청취자분들이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동화들을 함께 읽으며 무심코 넘겼던 장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옐로의 자체 제작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화를 다루게 될지 궁금하시죠? 옐로와 함께하는 로디오 첫 번째 시간에 다루어 볼 동화는 바로 한국의 전래동화 우렁각시입니다. 우렁각시는 가난한 총각이 우렁이 속에서 나온 여자와 금기를 어기면서 혼인을 했으나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인데요. 옐로가 각색한 우렁각시 내용을 들으시면서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동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에는 로디오를 잘 들어주신 청취자분이시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도 있으니 참여하셔서 상품까지 받아가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옐로가 들려주는 우렁각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한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매우 성실했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도 가지 못하는 불쌍한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논에서 일하던 총각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를 심어서 누구랑 먹고 산담. 나랑 먹고 살지. 이렇게 총각의 한탄에 누군가가 작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총각은 귀를 의심하며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 모를 심어서 누구랑 먹고 산담. 나랑 먹고 살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것이라곤 논가에 우렁이 한 마리뿐이었어요. 총각은 참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 우렁이를 주워 부엌 아궁이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그렇듯 논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총각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저분했던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방 한가운데에는 맛있는 밥과 반찬이 가득 올려진 상까지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람? 우리 집에 왔다 갈 사람이 없는데. 그 신기한 일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총각은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꼭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일을 가는 척하며 부엌 구석에 몰래 숨었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궁이 옆에 우렁이 안에서 어여쁜 색시가 조심조심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능숙하게 집안일을 마친 처녀가 다시 우렁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총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집도 잘 청소하고 밥도 맛있게 잘 차리고 조신하게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니 나에게 딱 필요한 신부감이군. 다음번에 다시 우렁이 밖으로 나왔을 때 꼭 내 아내로 삼아서 앞으로 평생 나에게 순종하게 해야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을 가는 척하며 부엌에 숨어든 총각은 어제와 같이 우렁이에서 처녀가 나오자마자 뛰쳐나가 놀란 그녀의 팔목을 억세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남의 집에 매일 와서 청소하고 밥을 차리는 것이요? 저는 당신을 보필하라는 하늘의 명을 받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시면 저와 혼인을 할 수 있게 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당황한 처녀가 그렇게 말한 뒤 다시 우렁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총각은 오히려 그녀의 팔목을 더욱 거세게 쥐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기다려야 한다는 거요? 지금부터 당장 나와 함께 삽시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명을 어기면 큰 화가 올 것입니다. 그깟 하늘의 명을 어긴다고 무슨 일이 나겠소?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할부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단 말이오. 오늘 당장 혼인하지 않으면 이대로 당신을 관아에 끌고 가 그 죄를 묻겠소. 안 됩니다. 제발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을 들먹이면 처녀가 뜻을 굽힐 줄 알았건만 망설이면서도 계속 안 된다고 말하는 처녀의 총각은 화가 났습니다. 결국 총각은 처녀가 나온 우렁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진 것 아니오? 이 땅에서 당신을 보살펴줄 사람은 나 하나뿐이오. 세상 그 누가 우렁이에서 나온 당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겠소. 이게 다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 하는 소리이니 내 말을 따르시오.
결국 고집 센 총각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한 처녀는 억지로 총각과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렁이에서 나온 아내는 과연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집안일도 처음 해본다는 논일도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불안해진 남편은 점점 더 아내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도망갈까 혼자서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집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 알지 않소? 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과연 그가 정말 그녀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억압하는 것인지 자꾸 헷갈리게 되었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모두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 처음에는 인간 세상을 잘 몰라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항상 억압해왔고 아내는 그에게 항상 자유를 빼앗겨 왔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아내는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내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인간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여러모로 도와주었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지금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인간 세상에도 잘 적응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억압받으며 사는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결국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논일을 나간 사이에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에게 고마운 것도 많지만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 떠난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로요. 남편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한 번 떠난 아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네, 여기까지 전래동화 우렁각시였습니다. 직접 구연동화에 참여하신 옐로 팀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뭔가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렁각시를 대하는 총각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처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부분이요. 특히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억지로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녀를 집 밖으로 혼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억압하는 장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문제점을 잘 찾아주셨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종의 감금까지 한 총각의 모습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죠? 네, 저는 동화 우렁각시 속 총각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서로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토킹, 언어적 학대,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동 등도 모두 데이트 폭력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19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불과 2년 전인 2017년 대비 41.1%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요. 가해자의 경우 특히 20대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약 6일에 한 번꼴로 데이트 살인이 발생할 만큼 최근 연인 사이의 폭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점점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해줄 법적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법이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협박, 감금, 폭행 등 뚜렷한 폭력 행위를 동반한 경우에만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 명령 등이 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범죄해 데이트 관계 또는 서로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포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좀 더 확실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일,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아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법적 제도의 보완을 통해 피해자가 더욱 쉽게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래동화 우렁각시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트 폭력 어떠셨나요?
함께 참여해주신 보미님과 지훈님께서 정말 좋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로디오 첫 시간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래동화인 우렁각시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연결시켜 본 것이 신선했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지훈님은 어떠셨나요? 네,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본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공론화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좀 더 쉽게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즐겁고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제14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옐로와 함께한 동화를 통해 알아보는 콘텐츠 로디오는 청취자 퀴즈를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디오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동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